기자회견문 거짓과 증오의 상징 이탈리아 소녀상을 철거하라. 지난 6월 22일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스틴티노시 해변에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탈리아의 조그마한 도시에도 소녀상이 설치됐다는 소식에 그동안 위안부 운동을 반대해온 한 사람으로서 이들 집단의 위안부 사기가 소름 끼치도록 집요함을 또다시 절감한다. 정의기억연대의 요청과 기부로 설치된 소녀상의 비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토록 뻔뻔한 거짓말을 비문에 새겨서 이역만리 타국 땅에 세워놓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시종 거짓으로 일관된 비문은 독일 베를린에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온 세상에 거짓말 국가로 낙인 찍는 보증서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정의연의 국제적 사기 행각에 대해 수치와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많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여 군대의 성노예로 삼는 등 홀로코스트 못지않은 극악 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로 시작하였다. 일본이 수많은 소녀와 여성을 납치하여 군대의 성노예로 삼았다는 이 비문은 사악한 거짓말이다. 일본의 군인이든 경찰이든 여성을 납치할 수도 없고 끌고 가서 동료 군인에게 성노예로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홀로코스트 못지않은 극악 무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치에 의한 약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은 역사적 사실이나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학살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을 맺고 영업허가를 얻은 다음 합법적 매춘 공간인 위안소에서 돈을 번 직업인으로 홀로코스트 희생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일본군은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고 성적 욕구를 해소한 고객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학살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례도 없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일본군에게 학살당한 위안부가 있다면 제시해보라. 비문에는 또 1991년 8월 14일 한국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수는 일본이 저지른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오랜 침묵을 용기 있게 깨뜨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학수는 일본군에게 끌려간 적도 없고 일본군이 저지른 잔혹한 전쟁 범죄의 피해자도 아니다. 정대협이 발간한 증언집에 따르면 김학수는 어머니에 의해 포주인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려간 후 3년간의 평양 기생학교를 마치고 기생영업을 하려 했으나 나이가 부족하여 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양아버지는 김학순과 또 다른 수양녀를 데리고 중국에 가서 영업하기로 하고 떠나기 전 김학순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중국행을 허락받았다고 한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준비하여 평양역까지 와서 딸을 배웅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어떻게 김학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가? 이어지는 비문에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에 의해 군사적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상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군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이래 소녀상은 평화는커녕 온갖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소녀상이 조각가에 그릇된 역사인식과 대일 적개심이 투영된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일본군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10대 초중반의 어린 여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11살짜리 자신의 딸을 모델로
13세에서 15세 소녀의 모습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포주와 계약을 맺은 다음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현지에 도착해서는 현지 경찰에 친권자 승낙서, 호적 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와 함께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얻어야만 위안부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때 호적 등본은 친권자 외에도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문제는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17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13세에서 15세 소년은 애초에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었다. 더욱이 조각가는 작가 노트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에 있고 따온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할머니가 계시지만 꿈을 잃어버리기 전에 소녀였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해서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와 여성인권 유린의 참혹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위안부에 대한 날조된 정보뿐만 아니라 애초에 일본 대사관 앞에 세우기로 했던 동상이 어느 순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가더니 급기야 머나먼 이국 땅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도대체 이 동상이 왜 이탈리아 땅에 있어야 하는지 정의원 이사장 이나영은 답을 해보라. 유문의 마지막에 리타 발레벨라 시장은 스틴티노 시를 대표해 한국 여성들 및 모든 전시와 일상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우정과 연대의 정신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이다. 나라가 가난하고 부모가 가난해서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거나 부모가 단돈 몇 푼을 받고 자식의 등을 떠미는 등 율랑여로 접어든 경로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가난 때문에 일어난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구시대의 아픔이다. 발레벨라 시장은 이에 덧붙여 이 동상은 인류의 마음에 말을 걸고 젠더 폭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무지하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소녀상은 젠더 폭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지몽매한 발레벨라 시장이 정의연의 위안부 사기극에 철저히 농락당했거나 아니면 정의연이 자행하고 있는 위안부 사기극의 공범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과오임이 분명하다. 정의기억연대는 입만 벌리면 정의를 외치고 평화를 외친다. 하지만 그들이 30년 이상 진행해온 위안부 운동도 위안부 운동의 상징인 소녀상도 거짓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거짓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와 정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탈리아의 섬지방에 거짓의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이탈리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속이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는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은 이 소녀상이 가져올 미래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를 피하는 일은 거짓과 증오의 상징이자 악의적 인종차별의 선전도구인 소녀상을 하루빨리 철거하는 일임을 명심하라. 2024년 6월 26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감사합니다.